호주가 질질 끌면 이제는 그렇게 사달라고 사정사정할 필요도 없다. 만약 주문하면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어차피 다른 나라 주문에 밀려 차후 순서에 맞출 수밖에 없다. 호주는 독일과 견쟁을 붙여놓고 너무 오래 끌어왔다. 가격 등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며 오래 끌어온 것이다. 호주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이고 폴란드는 지금 눈앞에서 전쟁을 보고 있는 차이겠지?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디펜스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될 K9 자주포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 대신 폴란드 육군 참모장만 씨의 이 야본스키 소장이 축사를 맡았는데요. 신속한 공급으로 폴란드의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게 해준 한국 정부와 한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같은 날 현대로템에서도 K2 흑표전차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행 계약이 체결된 지 단 2달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한 한국의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유럽 국가들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먼저 출하되었고 나머지 K2 170대, K9 188문이 각각 2025년, 2026년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막대한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계화 사단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 무기를 더 사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구매를 문의한 무기는 다름 아닌 국산 보병 전투차 IFV 에즈-21 레드백이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288대를 계약한 걸로도 모자라 보병 전투차까지 구매하겠다고 나서 이러다가 우리 군이 쓸 장비도 폴란드가 다 쓸어가 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레드백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21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한국의 레드백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계화 부대를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장갑차 보루속 보어석을 보완할 수단으로 레드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이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다며 보르속과 레드백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레드백의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되었고 2023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보병 전투차 보루속 보어석이 있는데 굳이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드는데요. 두 장갑차는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루속은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구소련제 보병 전투차 BWP-2를 대체하고자 개발된 보병 전투차로 수륙 양용이 가능한 경 장갑차입니다. 보루속의 중량은 25톤의 엔진은 750마력으로 중량 42톤의 1000마력의 레드백과 비교했을 때 방호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장갑차 보루속의 역할을 보완할 중장갑차로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육군은 지반이 튼튼한 곳에서는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럼스와 함께 레드백을 운용하고 지반이 약하고 도하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K2 전차와 보루속을 함께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럼스를 운용하는 제18 기계화 사단의 전 사령관이자 우크라이나 원조팀 부사령관인 야로 슬로프그로 마진스키 장군은 에이브럼스가 레드백이 킬러 듀오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를 운용하는 제1871 계화 사단은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도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전차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무거운 IFV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준비가 된 강력한 사단이 있어야 합니다.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가 이미 검증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루속은 아직 생산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먼 나라인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위기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될 위험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공격받아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장군까지 나서 레드백을 보증하면서 보루속을 두고 왜 한국 무기를 도입하냐고 불평불만을 표하던 사람들도 합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착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용될 것을 전제로 했던 사막 도색을 벗겨내고 폴란드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도색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레드백의 디자인에 폴란드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도착한 레드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었는데요. 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실전 배치는커녕 완제품도 공개하지 않아 또 제2의 아준 전차가 되는 거냐고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의 차기 보병 전투차 F-82의 시제품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인도 네티즌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BMP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걸 시리아에서 이즈놈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신냉전이라고 해서 무기까지 냉전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금 낭비야. 한 인도 네티즌은 F-82와 레드백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레드백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런 게 나와버렸다. 라며 인도 네티즌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히 예정된 결과였는데요. F-82의 설계가 완료된 것은 2001년으로 20년이나 뒤처진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장갑차입니다. 목표였던 2010년 이내로 나왔다면 쓸만한 장갑차였겠지만 완성이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죠. 그 성능도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BMP에서 방호력만 조금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프로젝트 자체가 뒤엎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아준 전차와 태자서 전투기처럼 OC 개발해놓고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절차를 다시금 반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세계 보병 전투차 시장에서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 육군 역시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며 한국 무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되어 K9뿐만 아니라 K2 흑표 전차의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에서 사용할 장비이며 인도의 한화의 생산기지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드백만 한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각국에서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본래 목표로 했던 호주 입찰은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미루어지고 말았지만 외신들은 레드백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보병 전투차 입찰에서 기갑의 명가 독일 라인메탈사에서 제작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링크스링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전에 호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국방산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며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연기가 결정된 직후 영국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 지연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레드백의 승리가 유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진행된 7번의 인터뷰에서 국방 및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한화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 보병 전투차 입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 방산 전문가는 최근 폴란드와 같은 NATO 국가에 판매한 큰 성과가 있는 한화가 보유한 공급망의 이점을 경쟁자인 라인메탈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레드백의 승리를 점치며 도장만 찍으면 됐었는데 정권 교체로 사업 전체가 연기되고 만 건데요. 그 배경에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독일의 막강한 로비가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백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던 한화가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폴란드에서 호주가 안 산다면 자신들이 레드백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된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새로운 장갑차로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 OMFV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최종 세계 업체로 추리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역시 미 군용 차량 개발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레드백 기반 OMFV용 장갑차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레드백 수출이 성공한다면 수출 사례가 있다는 강점을 통해 미국 보병 전투차 사업 입찰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제조사인 한화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을 이루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라인메탈사는 숨겨왔던 병폐가 드러나며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 독일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군 장비와 치장물자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라인메탈사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던 말라 IFV-100대는 알고 보니 치장물자가 아닌 폐품을 모아놓은 고철 더미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군축의 여파를 독일 최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사 역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낮아지고 있던 독일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날아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라인메탈사는 장갑차를 수리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단 16대밖에 복권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인메탈사의 고객들은 계약 기한 내로 제품을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8위에 올라서며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조에 달하는 거금이 걸린 만큼 폴란드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 근시일 내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잊지 말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다시 한번 신호탄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K2 흑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입이다. 그런데 한국과 경쟁국인 독일이 한국을 방해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전차 도입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앞서 9일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촉즉발의 상황 등으로 지역 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차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노르웨이군의 차기 전차 도입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밀어내고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선택한다면 독일은 상당히 자존심을 구긴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EA4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선택지에 없던 K2 전차는 어느새 전통적인 강호 레오파르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K2 전차가 레오파르트의 라이벌이 된 계기는 올해 초 있었던 혹한기 테스트에서였는데요. 당시 공개된 테스트 영상은 일반인이 얼핏 봐도 K2 전차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혹한기 산악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는 시동이 꺼질 뿐 아니라 아예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K2는 겨울 산악지대를 힘차게 달리는 것도 모자라 오차 없는 사격 및 기동력을 보여줘 노르웨이군 당국과 네티즌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K2 전차는 레오파르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죠. 누가 봐도 K2 전차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르웨이 육군 일각에서 레오파르트를 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레오파르트를 밀던 그룹이 고위급과 맞먹는 사람들이었기에 한순간에 K2 전차를 수출하려던 한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관계자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기병클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전적으로 홍보하고 흑표 전차는 의도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해 노르웨이 당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 살펴본 결과 이유가 드러났는데요. 그 결과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를 만드는 독일 KMW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독일 KMW가 노르웨이 전차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르웨이 기병클럽에 로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군은 기병클럽을 전차 사업 결정단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이후 다시 관심은 K2 흑표 전차에 쏠렸는데요. 관계자들은 레오파르트를 운용하던 노르웨이군이 K2 전차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애초에 레오파르트는 노르웨이의 혹한에 맞지 않는 전차라고 평가해 독일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넓은 평지에서 운용할 전차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비슷하게 산악지대가 70% 이상인 노르웨이의 현지에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노르웨이의 산악지대는 그냥 산악지형이 아니라 눈이 덮여있는 산입이다. 그에 반해 K2는 한반도의 산악지형 한반도의 겨울을 모두 견디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K2 전차가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한편 현재 노르웨이에서의 K2 전차의 행보를 보면 거의 수출이 확정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 현대로템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인 남모에모와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남모와 K2 전차용 탄약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현대로템이 사실상 수주전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모는 6일 현지 시각 현대로템과 K2 수출 사양 신형 K2 노 탑재용 120mm 탄약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120mm 탄약은 대구경 탄약으로 고전적인 고폭탄이 키네틱아마 피어싱 캐니스터 샷을 포함하는데 남모는 이미 공기 탄약으로 첫 번째 테스트 샷을 생산했습니다. 어떤 돋게 써오던 다트시스 남모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남모에게 중요한 이정표로서 K2 주력 전차 MBT용 현대 탄약 포트폴리오를 통합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노르웨이를 포함해 K2를 사용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국가에 더 강력한 탄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양사 간 계약은 연구 개발 부분에 대해 초기 가치가 500만 달러, 약 70억 원이며 탄약 생산과 배송을 완료하면 1억 달러, 약 1,500억 원을 초과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의성 현대로템 디펜스 해외 사업 담당 자문은 양사 협약은 유럽 시장을 위한 K2 MBT를 더욱 준비하게 할 것이라며 K2는 NATO 탄약 표준과 완전히 상호 운용할 수 있으며 남모와의 협력은 노르웨이와 유럽의 다른 K2 사용자 모두에게 공급 보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무기, 항공우주 시스템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입니다. 지난해 8월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력 합의서 체결을 통해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협력 합의서에는 현대로템과 콩스버그가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개발 영업 활동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원격 무장 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콩스버그 제품을 K2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현대로템의 지상 무기체계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협력 합의서 체결을 통해 지상 무기체계 성능 강화에 필요한 강력한 첨단 운용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콩스버그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군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낼 수 있다고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납품 속도입니다. 유럽국들은 약속된 납기일에 인도는커녕 매번 일정이 지연되기 일쑤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한국의 말도 안 되게 빠른 납기 속도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당시 한국은 서방국들의 의심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됐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놀랄만한 대규모 계약을 맺었지만 한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폴란드에 방산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에서는
매달 두세 대의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한국의 특성상 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기에 서방국들과 달리 생산 라인이 멈추는 날이 없었던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늘어나는 한국 방산 수출을 감당하기 위해 인력도 대거 늘린 것으로 전해집니다.